안녕하십니까. 회원 여러분들 참 오래간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고생 많으시고 또 집안에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있어서 평통이 과연 어떻게 가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신형 코로나의 대책을 위해서 많은 매스컴이 나오고 있죠. 근데 여러분 매일 손을 이렇게 씻습니까? 이게 회원 여러분들이 손을 잘 씻으시고요. 어디 가나 알코올을 가지고 알코올 소독을 잘 하시고, 그리고 생활 습관도 좀 일정하게 긋기도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못 하니까 공원 산책도 하시고, 그것도 사람이 많을 때 가시면 되는 게 아니고요. 잘 시간을 조정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스크는 반드시 하시고요. 또 요즘은 기침해도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마스크도 하시고, 또 가능하면 전철이나 버스나 이런 것을 탈 때에는 기침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항상 건강을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손이 자꾸 눈에 가요. 사람이 습관적으로 자꾸 손이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 가는데, 이러한 것은 가급적으로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코로나의 대책에 있어서 한국이나 일본이 참 긴장 관계에 있죠. 그럼으로 인해서 회원들께서 건강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코로나 대책에 대한 그림을 전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 코로나 대책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10가지 정도의 사람들의 그 삶의 형태랄까, 10가지의 포인트가 새롭게 생겼어요. 비디오로서 통화를 한다든가 회담을 한다든가 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10가지 다 얘기하기는 힘들고요. 제가 제일 마음에 눈에 와 닿는 것이 여기에 이제 보면 노미카이, 마시는 모임, 회식을, 한국말로 회식인데, 회식을 지금까지 직장에서 끝나면은, 아니면 여러분 또 가까운 사람들이 만나면은 이제 술집에 간다든지 또 어디에 간다든지 이렇게 식당에 간다든지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서 집에서 마시는 물이든 또 마시는 사이다든 아니면 술 좋아하시는 분은 술을 드시면서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직장에서 이야기하듯이 서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고 보니까 우리 평통은 회원들은 많은 사람들이 술을 잘 안 먹고 담배도 잘 안 피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동안 집에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전화로 라인이든 카카오톡이라든가 하면은 전화로 무료로 하면서 영상을 통해서 서로 전화를 통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줌을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 줌을 통해서 얘기하면서 오차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저에게 전화를 한다 하더라도 화상을 이렇게 보내줄 수도 있고, 저도 화성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있기 때문에 이 현대의 기구, SNS를 통해서 좀 그동안에는 일속에 바빠서 하던 것을 이런 기구를 통해서 새롭게 인생을 전환한 기회를 가져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는 많은 변화를 줬는데, 국내 감염자 수라든가 국내의 사망자 수,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볼 것 같으면 감염자 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인데,
네, 중국에서 시작했는데 중국 숫자하고 북한 숫자는 믿어야 할지 안 믿어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데이터상으로는 미국이 최고 많은 국가가 됐습니다. 예, 이렇게 이 코로나가 경제적인 많은 손실을 주고 이렇게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오늘은 다른 부분을 이야기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경제 손실에 대한 것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자료로 남겨서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내기 때문에 혹시 궁금한 분들은 보시고 또 신문지상에서 많이 떠드니까 뭐 구체적으로 뭐 보지 않아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제가 이런 것을 잠깐 소개해 드리는 것은 우리들이 하는 것들이 작은 것일지라도 모든 것이 실생활에 연결돼 가지고 사람들에게 손실도 주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위축하게도 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게 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이제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제가 문선명 선생께서 쓰신 원리 강론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 원리 강론을 읽어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참 대단하시다. 왜 대단하냐 하면은 전쟁은 1차 전쟁하고 2차 전쟁이 있었는데 그 1차 전쟁과 2차 전쟁의 결과는 서로 결국은 여기서는 가인가다, 아벨가다, 가인형, 아벨형 설명하지만은 결국은 전쟁을 하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올 제3차 전쟁은 이 책을 통해서 보면은 이념 전쟁이라 그럽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제1차, 제2차의 대전은 세계를 민주화 공산의 두 세계로 분립하기 위한 싸움이었으므로 다음에는 이 분립된 두 세계를 통일하기 위한 싸움이 와야 하는 것이니 이것이 곧 제3차 대전이다. 그러므로 제3차 대전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그 싸움에는 두 가지 길이 있는 것이다. 예,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 말씀이 나오는데 3차 대전에서는 2년 싸움이 된다고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로선 첫째는 무기로서 사탄을 굴복시키는 일이라고 했는데 이런 종교의 용어이기도 하지만 둘째 길은 무기로 인한 애적 싸움을 하지 않고 이념에 의해서 내적 전쟁을 한다 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라는 것이 뭐냐 생각해 보면은 참 답답하죠. 제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노아 방주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노아 방주가 있는데 거기에 노아 가족하고 동물들이 들어가요. 호랑이도 들어가고 사자도 들어가고 소도 들어가고 뱀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는데 그 배가 3층인데 그게 어떻게 들어갔을까? 그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질서정연하게 들여보내고 내보냈다 그래요. 근데 그 노아 방주가 3층으로 되어 있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3층으로 되어 있는데 문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둘째 며느리에게. 그 동대 나왔거든요. 그래서 동대 나왔는데 그래 어떻게 이 짐승이 배 안에 조용히 들어갈 수 있었느냐 하고 물으니까 첫째 하나님 주관에서 들어간 건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마당에 있는 니아돌이 잡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래서 질서하게 들어갔는데 그럼 그 안에서 이 사나운 맹수들이 어떻게 거기에서 사이좋게 지냈느냐 그 질문을 제가 며느리에게 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 대답이 노아
방묘는 3층인데 문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산소가 부족하니까 잘 수밖에 없다는 거야. 사실 그렇습니다. 산소가 부족하니까 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느리 그 얘기 듣고 우리 집 며느리 될 자격이 있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 집 며느리로 맞이했어요. 그 시험을 통과해서.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코로나가 우리를 어떤 속에 갇히게 하잖아요. 한국에서도 자숙하라, 일본에서도 자숙하라. 그 집에서 바깥에 안 나가는 것이 결국은 코로나를 잠재우는 일이 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고 친구들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숙 기간이 왜 왔을까? 이 생각해 보니까 이 한국과 하고 일본 관계도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죠. 주변국하고의 관계도 생각해 봐야죠. 타이완도 생각해 봐야 하고, 중국도 생각해 봐야 하고, 북한도 생각해 봐야 하고, 그럼 미국도, 일본도 생각해 보는데, 제가 요즘 일본에서 히라가나 대 요메바 와카루 니혼고, 일본에는 그 한자가 있기도 하지만 그게 일본 고유의 알파벳을 히라가나라 그래요. 애국어를 가타카나로 표현하는데 그 히라가나를 통해서 우리가 한문이 약하니까 히라가나만 공부해도 일본어로 알 수 있다 하는 그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사가지고 보는데 재밌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책에 보면은 대화,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은 감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디서 왔느냐? 그것은 여러 가지 생각해 봤지만 나는 하나님은 한국의 곰 여러분 알죠? 구마. 일본말은 곰에서 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4세기에 오진 텐노 천황이 있을 정도에서 오진 텐노의 때에 조선 반도 한국에서, 일본말은 조선 한도라 그러는데 한국에서 백제에서부터 왔을 것이다. 그래서 노노와 천자문이 전할 때에 왔던 것이 기가게가 되고 그 왔던 것이 실마리가 돼서 중국의 대륙에서부터 왔던 한자와 더불어 일본에 왔다. 그러니까 이게 이 일본 사람이 쓴 책, 나카니시라는 분이 쓴 이 책을 통해 보면 우리 한국에서 조상들이 와가지고 우리 선조들이 와가지고 일본과 함께 공동 생활을 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자꾸 그 조선 시대에 일본하고 관계에 있었던 걸 가지고 어필하다 보니까 한국하고 이제 일본하고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또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데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들이 무슨 생각을 해야 하느냐 하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참 좋은 얘기가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16장 15절에서부터 24절까지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그 만나와 메추리를 받아 먹는 일이 생기는데 그때 그날 먹을 만큼만 가져가서 먹으라는 거죠. 그러면 식구가 많은 사람 많이 가져가고 식구가 적은 사람 적게 가져가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리고 그때 다 먹으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욕심이 나가 좀 가져가서 좀 남겨놨어요. 남겨놓으니까 썩었어요. 그럼 말 그대로 안 들으니까 썩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나 하나님이 치밀하시냐면은 일요일 날 위해서는 일요일 날 일하면 안 되니까 2배로 가져가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시행착오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시대에는 욕심을 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잡지가 있는데 평동해방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이 잡지를 보면은
우리 회장님 인사 말씀 있고 또 독건호 회장님께서 상임 고문께서 한일 관계로 코로나를 통해서 본 한일 관계에 대해서 메시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거기에 대한 인류의 과제가 뭐냐, 숙제가 뭐냐,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숙제 줬다 하는 그런 칼럼을 썼습니다. 이 칼럼을 보냈더니 연락이 왔어요. 이 마지막 부분을 읽고 느낀 것이 있다고 하면서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우리 제 집사람에게 또 전화가 와가지고 꼭 읽으라고 하니까 제 집사람이 그 무슨 내용이냐 달라 하길래 평화통일연합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볼 수 있다 이야기했어요. 그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절망만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신이 있다면 그 신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가 와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건 뭐냐? 그것이 이제 해세 시대 이전에 냉전 시대에서 넘어오면서 사람과 물건과 돈이 움직이는 것이 나라에서 관리하던 것이 개인이 민영화가 돼가지고 개인이 나라를 넘어서 그리고 원가 전략을 위해서 이제 다른 나라 가서 중국이나 뭐 인도나 베트남에 가서 물건을 만들어서 자기 나라에 가져오잖아요. 그 문제가 코로나 문제가 생기니까 세계에서 경제 대국인 일본에 마스크가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토일렛 페퍼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G2라는 일본 나라가 또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보니까 이런 생활 필수품에 대한 것은 나라에서 돈을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런 정책을 펴려고 하는 이때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앞으로 시대는 어떻게 변할까? 앞으로 시대는 어떻게 변할까?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관심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책을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알려주고 메시아가 오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제도가 필요했다. 그럼 민주주의 제도가 정착이 돼서 메시아가 오고 그래 예언자가 오고 종교가 성해지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에 의해서 인간이 사회적인 욕구가 생긴대요. 그래서 함께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가 생긴다. 그런데 이 사회주의를 표방한 것이 공산주의잖아요. 근데 공생공명이란 말은 있지만 그게 하나님이 안 계셔. 그래서 여기에 책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하나님 중심한 사회주의가 생겨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같이 잘 사고 모든 사람이 기술도 똑같고 모든 것이 동등한 가운데 사는 세계가 올 것이다 하고 이 책 속에 쓰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구해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통 회원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 가르침을 받으면서 잘 읽지 않았잖아요. 이번에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얘기하면서 다음에는 최근에는 죄송합니다. 일본에 살다 보니까 일본말도 제대로 못하고 한국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왜냐하면 일본말 한국말이 막 섞여 나오니까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의 중독설, 뭐냐면 창단 병이 걸렸다든가 아니면 사망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소문이 나잖아요. 그 진실은 알 수가 없어요. 북한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들어가 볼 수도 없고 또 그 매체의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에서 정식으로 발표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런데 이때 보니까 저는 오늘 확실하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어디까지냐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보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생각이 북한은 다른 나라가 아니고 남북 대한민국에 속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통일돼야 하느냐? 같은 민족이다. 같이 잘 살아야 한다. 전제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어떤 북한의 위기 상황이 발발하고 돌출이랄까 갑자기 비상사태가 온다고 하더라도 같은 동족으로서 또 이게 예세의 힘을 빌리지 않고 우리 남한을 중심 삼고 그렇게 통일의 길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예세가 와서 중국이 와서 뭐 다른 나라가 와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려면은 우리가 힘이 있어야 하는데 힘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교통 정리하면서 우리 민족이 고유에 가지고 있던 그 평화의 정신에 의해서 조국이 보존돼야 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책 소개만 했지만 한국말로는 시진핑, 일본말로 슈겐헤이노. 시진핑의 페북이라는 이 책을 보면은 이게 종교 문제가 또 나와요. 여러 정치적인 얘기는 나오지만 평통은 정치 운동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종교에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중국에 1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불교가 3억이 넘고, 그런데 중국 공산당이 9천 명 정도가 있답니다. 예, 그렇게 보면은 중국에도 알게 모르게 기독교 사상에 의해서 기독교의 이상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기 때문에 중국의 행정부도 폐쇄적인 입장, 우한 코로나처럼 그렇게 속일 수 있는 것도 이제는 한계가 돼 있다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불교가 여러 가지 타락했어요. 부패했어요. 남녀 문제라든가 이런 복잡한 일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 정부에 관리되는 단체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내적인 것이 참 어려운 것이 하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중국이 또 어려운 것이 뭐냐? 옛날부터 산하 제한, 그리고 아기를 적게 낳게 한 그것이 이제는 와가지고 노인을 모시는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노인을 주관할 수 없는, 자기가 늙었는데 그 노인이지만 부모를 모시려니까 노인을 모시려 하다 보니 직장도 다녀야 하지, 여러 가지 이제 사회 현상이 생기는 것이요. 이런 것들이 중국이 안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시대에서 지금 생각해보면은 일본을 생각해보면 해세 시대에서 그 다음에 지금 레아 시대로 왔는데 이 시대에 보면은 세세 시대에서 보면은 독일을 중심 삼고 동독 서독이 통일되는, 베를린이 무너지고 통일되는 그런 것이 있고요. 또 그렇게 하는 와중에서 해세에서 레와 시대로 오면서 뭐가 바뀌느냐 하면은 바로 중국은 1대1로라든가 중국을 중심 삼고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되기 위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미국이 인도 태평양 시대를 열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다투는 입장에 가는 거죠. 이때에 코로나가 와서 중국도 어쩔 수도 없고, 미국도 어쩔 수도 없고,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아 시대가 뭐냐면은요, 아까 그 책을 소개했지만 그 책이 신라에서 왔다는 거예요. 신라에서. 그래서 그 책을 읽다 보면 사람의 눈이 왜 생겼느냐, 코가 왜 생겼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하면서 아까 읽어준 그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과 일본은 밀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양국이 하나가 될 때만이 세계 평화가 오고 번영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또 하나는 이제는 제일동포가 자기를 얘기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제일 1세에 기록을 해가지고 2세들이 자기 부모들 세대를 본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한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책을 보시고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제일동포도 알고 제일동포가 이 일본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걸 알고요. 그리고 이건 조총련계에서 쓴 책인데 고향은 어딨냐, 고향은 어디,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이 책이 있는데 이건 북한을 중심으로 쓴 책이지만은 그래도 이 내용을 보면 누구나 다 고향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일동포들도 이 내용을 보면 핵 문제나 여러 가지 사람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가 됐고 기록을 남길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동포가 얘기한다는 것은 통일을 향하여 발걸음이 점점 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를 본다 하더라도 간센쇼 감염병이 많이 있었잖아요. 한센병이라든가 페스트라든가 메독이나 천연두라, 결핵, 콜레라, 뭐 발진, 지우스라든가 인플루엔자, 에이스 지금 왔는데 이 보면은 참 한국이 제일 먼저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 줬어요. 고구려 시대도 흉년이 오고 그때 그러다 보니까 병이 많이 나오고 이럴 때에 여기 그때 나라에서 진대법이라 해가지고 그 진대법으로 국민들을 보호해주고 구원해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 제도를 한국에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만든 것이 기록을 보니까 영국의 엘리자베스가 만든 정책이 구빈법이라고 해서 국민법이라 해가지고 백성들을 구하는 그런 법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결국은 나라가 앞장서서 백성을 사랑했다는 입장에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때가 된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앞으로의 세대는 뭐냐면은 개인이 움직여서 잘 사는 세대가 아니고 나라나 또 세계가 하나가 돼서 서로 자유스럽게 오고 가면서 국경이 없고 또 서로 위해주고 또 그 지역으로서 존중받으면서 전쟁 없고 그리고 갈등이 없고 그리고 기술이 평준화되고 물질이 평준화되고 또 평화도 평준화되고 자유도 평준화가 되고 모든 것이 평준화되는 사회에 살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통 여러분들께서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평화를 누리시고 또 이렇게 나누는 것이 결국 한국하고 일본이 하나가 되고 또 이웃과 하나가 되고 그런 세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평통 회원들께서 코로나 끝나면은 주위와 함께 주위의 환경 청소하시고 또 그 청소를 통해서 인사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이래 해서 이 국경이랑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마음이라도 따뜻한 마음을 서로 주고받는 그 세계가 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참 코로나 시대에 몸 건강히 하시고요. 다음 달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